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의 맹공이 매섭습니다.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을 앞질렀는데요. 17년 동안 이어졌던 한국의 디스플레이 패권 시대는 이대로 저무는 것일까요? 하지만 삼성과 LG가 오랜 기간 디스플레이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만큼 그동안 쌓아왔던 기술력과 기초 체력은 중국 기업들이 쉽게 넘보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중국의 맹공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중국 기업들이 후발주자로서 선도자를 추격하는 방식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한 모습입니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을 힘입어 몸집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며 선도자들을 추월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전략은 세련되지 못하다고 할지언정 그 효과는 대단히 위력적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이런 성공 공식에 들어맞은 대표적 사례죠. 중국 기업이 선도 기업을 추격하는 방법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 BOE는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순수 영업만으로는 손실이 났던 때에도 영업이익을 냅니다. 더 요긴했던 것은 금융 지원입니다. 2018년 BOE가 허페이에 공장을 지을 때 우리 돈 8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투입됐는데요. 이 가운데 회사 자체 자금은 5천억 원 정도입니다. 90% 넘는 대출로 증설을 한 셈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몸집을 키운 것이죠. 결국 지난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매출 기준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41.5%로 전년 2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이 2004년부터 17년 동안 빼앗기지 않았던 1위 자리를 내준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여기서 주저앉아 중국의 산업 패권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최근 약진한 것은 LCD 점유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LCD 이후의 디스플레이인 OLED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적수가 없었던 LCD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넘겨준 것은 아쉽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에서는 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발 앞선 시장 선점은 그동안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이 오랫동안 산업 패권을 놓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 개발과 적시 설비 투자를 통한 양산 체제 구축, 표준화 대응 등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한국 디스플레이의 성공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화 전략입니다. 1993년, 94년경 노트북 표준 크기는 10.4인치였는데 당시 LCD 선두 기업 일본 샤프는 차기 표준 제품으로 11.3인치를 설정하고 양산 투자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삼성은 차기 주력 제품을 12.1인치로 결정해 양산 투자를 결행했는데 이게 IBM, 도시바, 컴팩, 델 등 노트북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했고 대성공을 거둡니다. OLED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1997년에 OLED 기술 개발을 본격화했는데요. 삼성은 2002년 8월에 세계 최초로 휴대폰용, 수동용 OLED를 양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일본은 OLED 양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OLED 상용화는 물구나무를 서서 후지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지만 삼성이 성공한 것이죠. 이후로도 아몰레드 세계 최초 양산 성공, 플렉시블 OLED 기술 개발 등 한 발 앞선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OLED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발빠른 대처와 규모의 경제, 중국과 한국의 각기 다른 성공 공식,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최후의 승자는 결국 중국일까요? 지금 현재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의 맹공은 매우 매섭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과가 미미한 반도체와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조선 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이 모든 산업에서 주도권 장악에 성공한 것은 아니란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점차 커지고 있는 OLED 시장의 초격차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OLED 이후의 기술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이기도 합니다.